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1학년 8강 단어와 품사 학습 목표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단어의 구조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를 구별할 수 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구품사의 종류와 기능을 구별할 수 있다. 형태소란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먹었다 라는 말을 나누어 봅시다. 먹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 라는 의미, 과거의 의미, 문장을 끝내는 기능, 각각 일정한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의 종류. 형태소는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눕니다. 1번 자립 형태소. 다른 말에 도움 없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학교, 하늘, 나 등이 있습니다. 2. 의존 형태소. 혼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다른 형태소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형태소입니다. 예를 들어 다, 뭐뭐가 등이 있습니다. 먹었다의 다는 각각 의미나 기능이 있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형태소는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 동작, 상태 등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책, 먹, 예쁘 등이 있습니다. 2.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관계나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예를 들어 뭐뭐이, 뭐뭐가, 뭐뭐을, 뭐뭐는, 뭐뭐엇, 뭐뭐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해서 철수, 밥, 먹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입니다. 뭐뭐가, 뭐뭐을, 뭐뭐엇, 뭐뭐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므로 형식 형태소입니다. 단어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거나 다른 말에 쉽게 붙거나 떨어질 수 있는 말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 와 같이 단어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사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뭐뭐가, 뭐뭐에 와 같은 조사는 혼자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합니다. 다만 글을 쓸 때는 철수가 학교에처럼 조사를 앞말에 붙였습니다. 즉, 단어의 구분과 띄어쓰기가 항상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태소와 단어의 차이. 형태소와 단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단어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본적인 말의 단위. 예를 들어 풋사과를 살펴봅시다. 풋 더하기 사과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가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어의 구조. 단어는 구조에 따라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어는 단일어, 복합어는 합성어 또는 파생어. 이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어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어근이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하늘, 바다, 사람, 나무 등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일어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더 작은 어근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입니다. 복합어. 복합어란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눈 더하기 물은 눈물, 손 더하기 발은 손발, 밤 더하기 하늘은 밤하늘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들이 결합합니다. 어근 더하기 어근은 합성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파생어. 파생어란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접사란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 새로운 뜻을 더하거나 단어의 성격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풋 더하기 사과는 풋사과, 맨 더하기 소는 맨손, 지우 더하기 개는 지우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풋, 맨, 개 등이 접사입니다. 따라서 어근 더하기 접사는 파생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합성어와 파생어 구별하기.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려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 예시, 눈 더하기 물은 눈물, 돌 더하기 다리는 돌다리, 밤 더하기 하늘은 밤하늘. 각 부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생어, 접사 더하기 어근 또는 어근 더하기 접사, 예시, 풋 더하기 사과, 맨 더하기 손, 지우 더하기 개. 즉, 어근끼리 결합은 합성어, 접사가 결합하면 파생어입니다. 품사란. 품사란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우리말의 품사는 일반적으로 9개로 나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를 구품사라고 합니다. 품사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태, 기능, 의미. 형태에 따른 품사 분류.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변어.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었다 처럼 동사의 형태가 변합니다. 이를 활용이라고 합니다. 불변어. 문장에서 사용되어도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나, 매우, 이 등이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품사 분류. 품사는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언.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용언.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동사, 형용사가 용언입니다. 수식언. 다른 말을 꾸며줍니다. 관형사, 부사가 수식언입니다. 관계언.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조사가 관계언입니다. 독립언. 다른 문장 선분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감탄사가 독립언입니다. 정리하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 수식언에는 관형사, 부사, 관계언에는 조사,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명사.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 학생, 학교, 책, 사랑, 희망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사랑, 희망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도 명사입니다. 예시, 학생이 책을 읽는다에서 학생은 명사, 책은 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나, 너, 우리, 그, 이것, 저것 등이 있습니다. 예시
민수는 학생이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여기서 그는 민수를 대신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명사입니다. 수사.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등이 있습니다. 예시, 사과가 둘 있다. 둘은 수량을 나타내므로 수사입니다. 조사.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가, 을, 를, 은, 는, 에, 에서, 와, 과 등이 있습니다. 예시, 철수가 학교에 간다 에서 철수가 학교에, 여기서 가와 에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지만 앞말에 붙여 씁니다. 동사.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먹다, 가다, 달리다, 공부하다, 웃다 등이 있습니다. 예시, 철수가 운동장을 달린다. 달린다는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입니다. 동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합니다.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달렸다 처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예쁘다, 크다, 작다, 좋다, 춥다 등이 있습니다. 예시, 하늘이 맑다. 맑다는 하늘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입니다. 동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활용합니다. 맑다, 맑고, 맑으니 처럼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 구별하기.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활용하는 용언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동사,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냄. 예시, 먹다, 달리다, 웃다.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예시, 예쁘다, 크다, 춥다. 쉽게 구별하면 움직임이나 행동은 동사, 성질이나 상태는 형용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형사. 관형사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새 옷, 헌 책, 이 사람, 모든 학생에서 새, 헌, 이, 모든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므로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부사. 부사는 주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빠르다, 빨리 달린다, 정말 아름답다 해서 매우, 빨리, 정말은 부사입니다. 관형사와 부사를 구별할 때는 무엇을 꾸미는지를 확인하면 쉽습니다.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밈,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밈. 감탄사. 감탄사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 놀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아, 어머, 와, 네, 여보세요 등이 있습니다. 예시, 와, 정말 아름답다. 와는 놀람이나 감탄의 느낌을 나타내므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부품사 한눈에 정리. 체언에서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개념의 이름, 대명사는 이름을 대신함,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고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밈,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밈, 관계어에는 조사가 있고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냄,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고 감정, 부름, 대답 등을 독립적으로 나타냄. 품사 구별하기. 다음 문장을 살펴봅시다. 새 학생이 매우 빠르게 달린다 에서 새,
학생이라는 명사를 꾸민 관형사입니다. 학생, 사람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명사. 이, 앞말과 다른 말의 관계를 나타냄. 조사. 매우, 빠르게를 꾸밈. 부사. 빠르게, 달린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어이며 품사는 형용사, 빠르다의 활용형. 달린다는 동작을 나타냄. 동사. 품사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보지 말고 그 단어의 기본적인 성질과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 품사와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품사는 단어 자체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그 말이 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달린다에서 철수의 품사는 명사, 철수의 문장 성분은 주어, 달린다의 품사는 동사, 달린다의 문장 성분은 서술어. 따라서 품사는 단어의 종류와 같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구별해야 합니다. 품사는 단어의 종류이고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자립 형태소는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에 의존하여 사용되는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냄.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관계나 기능을 나타냄. 단어의 구조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 구품사, 구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용어는 동사, 형용사가 있으며 수식어에는 관형사, 부사가 있다.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문장을 이루는 가장 큰 단위이다. 2.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3. 반드시 혼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2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위이다. 정답은 2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해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자립 형태소처럼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의존 형태소처럼 다른 형태소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은 1. 하늘, 2. 풋사가, 3. 눈물, 4. 지우개. 정답은 3번. 해설, 눈물은 눈과 물이라는 두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풋사가와 지우개는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3. 다음 밑줄 친 말의 품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매우 기쁘다. 보기 1번 명사, 2번 동사, 3번 관형사, 4번 부사. 정답은 4번. 해설, 매우는 뒤에 형용사 기쁘다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